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져 거래대금은 부진했지만 양지수 이틀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전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급등하며 우리 시장도 강세로 출발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줄인 채로 마쳤습니다. 8거래일 연속된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7% 미만 오른 2,515선에서 멈췄고 코스닥은 0.5%가량 올린 893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하방 압력을 불어넣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간밤에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10년물은 4.32%, 30년물은 4.41%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무디스와 피치에 이어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 은행 5곳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와 S&P 500은 약보합권에서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산정된 수익률이 이렇게 20% 넘어가는 종목들 많이 있고요. KN솔 같은 경우엔 반도체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32% 넘는 상승을 아직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전문가님께서 매일 실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주시다 보니까 지수에 따라서 살짝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간편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 2종목 미리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자리 옮겨서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끝이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처서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처서가 지나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시원해진다고 처서 매직이라고까지 하던데요. 우선은 아침에 비가 좀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또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함께 하시는
하신다면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에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든든한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내일까지는 일단 비 소식이 있던데 우리 전문가님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기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신체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유전자가 조금 이렇게 이런 좀 열성이 우성이지 않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처서도 됐고 이제 가을도 이제 다가오는데 이렇게 뭐 시장 입은 좀 삐뚤어진 걸 고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도깨비 이렇게 나타나듯이 이게 눈 뒤집듯이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바뀌는 게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좀 이렇게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오늘도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뭐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경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은 걱정하실 일이 없죠.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설명해 주고 개장 이후에 차트상 위치 잡아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무료 방송 통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밀키트 종목들의 리뷰도 잠시 후에 들어볼 예정인데요. 장 마감 후에 하는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더욱더 많은 투자 정보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마감 이후에 4시부터는 너튜브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가 되면 너튜브 스트리밍 방송 진행하고 계신데요. 4시에 윤수림 멘토라고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지금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벤트 배너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또 잘 세워보기 위해서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밤에 나스닥만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좀 3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은행주들에 대한 좀 불안감을 표현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진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좀 일시적 인 하락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 오늘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게 다우존스와 S&P 500으로 중심으로만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나스닥은 뭐 거의 뭐 보합권을 유지해준 모습인데 그래도 뭐 상승, 양봉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는 건 기술주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네. 이런 뭐 S&P 500과 다우존스 중심으로 지금 뭐 신용에 대한 은행주들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뭐 시장의 불안감을 좀 키우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신용평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차입이 있는 그런 뭐 기술주들 혹은 뭐 은행주들에 대해선 사실 뭐 불안 심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은행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견조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뭐 신용 등급의 하락이라든지 뭐 지급 불능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우리가 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나스닥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양봉의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흐름은 자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뭐 2차 전지 내에서 이제도 뭐 반도체 그리고 AI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무슨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2.08달러 가량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뭐 0.87 지금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뭐 상회하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뭐 AI 섹터들의 다시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을 좀 도래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반도체 업황과 그리고 AI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지수의 상승 흐름을 뭐 견인하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섹터와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피는 잡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 더 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타이틀로 시장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는 만큼 지수의 하방은 제한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좀 큰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저희가 알게 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서 우려 없이 시장에 대한 대비책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보겠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최근에 좀 저희가 대장주로 보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는 것 같고 테마주 위주의 순환매가 정말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주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다면 그 이후에 맥신 관련주들이 잠깐 등장을 했다가 어제는 또다시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정신이 막 없이 훅훅 지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어떤 섹터 좀 중심적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사이클과 섹터의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네.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보더라도 뭐 30분마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중간에 분명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강세였다가 맞아요. 그리고 방송을 끝나고 보니 2차 전지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강세가 끝나다 보니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 또 상황이 연출이 되고 또 섹터들도 장 초반까지만 해도 보면 맥신이 강세였는데 이 맥신 강세가 자연스럽게 꺾이고 나서 다시 한번 초전도체로 수급이 들어가고 맞아요. 또 초전도체가 끝나다 보니 장 막판에는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런 섹터들과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뚜렷하게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주도 섹터들은 여전히 보유 전략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런 순환 섹터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게 우리가 뭐 종목들을 빈번한 거래보다는 어찌 보면 그 단발성 테마와 일단 일시적인 이 차익에 대한 이런 테마에 대한 시세에 대한 우리는 일시적인 어느 정도 대응 전략까지만 이렇게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어떤 트렌드가 하나가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시세를 강하게 표출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을 하는 감이 있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이 이게 우리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감이 있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익 있게 좀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하는 필요성도 좀 존재하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적어도 오염수 관련된 내용들은 단발성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네. 지금 시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정부도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나서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 뭐 반발 심리라든지 혹은 이런 수혜적인 종목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오늘 웨이케이트 종목들도 이와 비슷한 관련된 종목으로 구성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뭐 맥신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들은 이 단발성으로 결국 노이즈로 시장이 작용이 되면서 네. 이 약세 흐름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것처럼 맥신 관련 섹터들 또한 이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선 노이즈로 좀 작용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전일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났고 이런 내용들도 시장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산업들을 좀 변별력 있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이런 우리가 한 방의 대박을 바라보는 그런 따라가기 양상보다는 지금 뚜렷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테마와 실체를 동반을 하고 있는 뭐 AI 관련된 산업들 혹은 반도체, AI 뭐 회로 기판이라든지 혹은 AI 반도체 뭐 이런 산업들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여전히 견조하다. 여전히 고성장 영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갈 길만 뚜렷하게 본다라고 하면 절대 흔들리는 일은 계좌는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아침마다 밀키트 종목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 입맛에 맞게 골라 잡으라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단기적인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저희 밀키트에 선별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혹은 앞 뒤에 강조해 주신 대로 내일 아침에 이제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은 또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약간 주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종목 알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이 종목들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장 중에서의 흐름 그리고 마감 이후의 시장 정리까지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는 저희가 오후 4시부터 무료 방송에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시장 끝나고 나면은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무료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금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커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세한 내용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배너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시장 정리를 해봤고 다음으로는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짚어주시는 종목들이 막 개장하자마자 무섭게 치솟으니까 중간 점검 도와드릴 종목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저희 월요일에 알려주셨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월요일에도 강조를 해주시고 어제 아침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이수페타시스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어제 1차 목표가 뚫어 올리는 모습이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하루 만에 나왔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중간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AI가 곧 엔비디아고 AI 하드웨어가 곧 엔비디아고 네.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곧 엔비디아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모멘텀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이 이수페타시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모멘텀을 직결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게 과연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수페타시스가 좀 독보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입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솔직히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뭐 무료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다뤄보고 있는데 일단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이번 주 모든 시장이 네. 엔비디아의 실적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실적 가이던스, 컨센서스의 상회 또한 지금 글로벌 IB들에 대한 목표가 상향 또한 분명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빼놓고 과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한미 반도체도 신고가를 돌파한 마당에 이수페타시스라고 못 갈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뭐 지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뭐 기조를 잡아줄 만한 환경은 이미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구간이 이 전일 1차 목표가로 제가 월요일날 이수페타시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38,000원 구간입니다. 네, 38,000원 구간을 전일 밀키트 방송에서 뭐 아침에 바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단 뭐 이 보유일은 거의 한 2거래일, 지금 네. 뭐 1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뭐 1차 목표가를 돌파하고 좀 더 길게 보실 수 있으신 분들, 길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뭐 신규 진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만일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땐 이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는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가 뭐 AI 중심의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한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은 좀 소화를 하고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이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 추세 이탈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나 혹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뭐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엔 아주 만일 이 3만 원 구간을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이 다크호스 하단선에서 추세 이탈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전략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추세 이탈을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는 체계적인 대응 또한 필요로 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스페타시스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스페타시스 아직까지도 여전히 지켜볼 만한 모멘텀 유효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아침에 이 자리에서 바로 알려주셨던 디알텍 저희가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디알텍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거의 한 30분 만에 12%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 얘기를 듣고 시초가 노려보셨던 분들께서는 30분 만에 10% 넘는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자, 디알텍 어제 또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온 만큼 지금 저희가 뭐 목표가 한번 상향 조정해봐도 좋을지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종목도 AS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디알텍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장 초반 이제 흔드는 구간, 장 초반의 시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흔들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디알텍 자체적으로는 전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장중에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또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도달을 했죠.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이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히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미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증이 된 종목들은 우리가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디알텍의 성장과 그 디알텍의 이제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장에 대한 이런 뭐 목표 뚜렷한 가이던스를 가지고 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보유 전략 또한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구간이 저점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구간이 이전 고점 구간에서 뭐 저항 구간이 나타나느냐 저항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밀키트 종목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 1차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 종목들을 일일이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일일이 매도 전략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밀키트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장 모범 답안을 드리는 것처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구성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차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뭐 디알텍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갖춰진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디알텍은 개인적으로는 좀 긴 관점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디알텍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기업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신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뭐 이스페타시스 얘기하면서 잠깐 한미반도체도 언급해 드렸었지만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계속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좀 의료 쪽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던 지니너스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좀 높은 상승을 자랑을 하고 있죠. 자, 이 디알텍도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아침마다 밀키트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아침에만 소개를 해드리고 빠지는 게 아니라 마감까지 풀코스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오후 4시부터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무료 방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시청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라고 저희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들어오시면 회원가입 무료로 하시기만 하셔도 커피 기프티콘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어서 저희는 오늘 또 오늘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밀키트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좀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체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 봐도 좋을 종목들로 선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요즘은 이 종목이 좀 한창인가 봐요. 네. 한창 산업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을 해주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종목이 우리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요? 네, 한창산업이 이 종목이 과연 정말 이렇게 후쿠시마 관련주로 떠오르는 게 어떤 포인트로 떠오르는지 이게 뉴스를 기사를 찾아봐도 사실 네. 없더라고요. 원래는 네. 저희가 수산물 아니면은 그 소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어제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창산업은 어떤 모멘텀인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한창산업은 이 원전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방사능 이런 이 제올라이트라는 지금 이런 제독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소재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최근에 제가 이제 한창산업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지금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소금이라든지 말씀드렸던 간장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식료품 관련주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투자 포인트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사재기 논란이 사재기 이슈가 시장에 나타난다라는 이유로 네. 수산물 혹은 이런 소금, 간장 이런 식료품 관련된 종목들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오염수에 대한 이 제독 성분이라든지 네. 혹은 이런 지금 오염수 방사능에 대한 피폭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고질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담당을 해주는 게 수산물 관련주도 아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네. 단순하게 사재기 이슈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까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의 정보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한창산업이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이런 상승 흐름이 초기 파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24일부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실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의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산업은 이전 뉴스입니다. 2022년 7월 뉴스 기사인데 오염수 방사능 해독제 이 제올라이트라는 이 지금 소재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독 성분 그리고 제독 관련된 이런 산업들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한번 방사능과 이제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방사능 이 방류에 대해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한창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요즘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 번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핵전쟁 우려라든지 이런 지금 전쟁 분위기로 인한 다시 한 번 더 공포감이 조성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볼 만한 이런 한창산업의 수혜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우선은 저희가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식료품, 소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데에는 너무나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모멘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에 쉽사리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해독이 가능한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유일한 상장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길게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이 펀더멘털이 튼튼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렇게 실체가 있는 기업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기업이 또 얼마나 탄탄한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솔직히 관련주로 떠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뭐 이런 뭐 실질적인 과연 사업의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을 만한 종목들이 네.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을 때 뭐 실질적으로 이런 뭐 제올라이트를 생산을 하고 국내 유일 뭐 이런 산업들을 좀 담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매출 성장과 이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뭐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재무제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사업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뭐 사실 제올라이트라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뭐 촉진을 받고 그리고 이런 산업들도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이제 사업에 뭐 접목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장기적으로 또한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염수 관련된 내용들로 뭐 지금 현재 뭐 매출 또한 뭐 직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실적과 컨센서스에 좀 부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성장에 대한 지속성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유보율 그리고 뭐 지금 뭐 매출 성장 또한 뭐 500억에서 뭐 2020년 500억부터 시작해 2021년 뭐 700억, 2022년 뭐 900억 가량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과 동시에 뭐 유보율 뭐 재무 부채 비율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고 또 추가적으로 뭐 배당 또한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 흔하지가 않죠. 네. 네. 뭐 기업의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뭐 제올라이트 관련된 오염수 관련 이렇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앞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사업 또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창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순환배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은 테마에 연관이 있으면서도 또 기업의 기술력 또한 튼튼한 종목을 오늘 첫 번째 밀키트로 선별해 주셨습니다. 한창산업, 방사능 해독 관련한 이제 제올라이트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또 재무제표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기업의 정말 실체 있는 성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창산업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종목도 소개를 해드리고 가격 전략은 이따 차트 설명 통해서 한꺼번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은 테마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요새 또 최근에 뭐 더운 여름의 날씨도 그렇고 또 공휴일 지난주에는 공휴일이 껴있으면서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여행주 그중에서도 또 탄탄한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 밀키트 종목으로 담아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뭐 최근에 중국발 그 단체 여행 허용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을 저희가 지켜봐도 좋은 타이밍일까요? 네,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이 방한 이 중국인들의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의 입국이 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이 롯데 관광 개발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시장이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뭐 6호 한국 관광 재개 그리고 뭐 31명의 이제 방한객들이 이제 투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현재 이미 시장이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들의 실제적인 밸류 업사이드가 가능한 종목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단체로 일단 이렇게 관광객들이 한 번에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뭐 이동 수단도 그렇고 이런 네. 내용들이 뭐 패키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직결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하게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쪽에서도 이렇게 중국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여행에 대한 기로를 좀 놓인다 좀 길을 경로를 좀 트이고 있다.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반대로 이제 관광객들의 유입이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반대로 이 입국 또한 있는 거죠. 이제 중국 관련된 이 국가 내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과 이제 한국 쪽으로도 양쪽으로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여행을 이제 억눌려 있던 심리 또한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또한 뭐 6년 동안 거의 제한이 되어 있던 이런 여행들이 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관광객들의 이 억눌려 있던 심리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롯데 관광개발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카지노, 그리고 뭐 호텔, 그리고 크루즈, 이런 종합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산업들이 뭐 지금 뭐 매출이 굉장히 뭐 적자의 기록을 뭐 장기화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더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신호탄을 좀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이런 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또한 이런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종합적인 이런 내용들에 실질적인 들어오는 이 물량들에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뭐 모멘텀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행, 카지노, 그리고 관광, 이런 뭐 숙박업, 그리고 네. 이런 면세 관련된 산업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산업들의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의 수급이 갈 곳이 없을 때, 앞으로 나아질 일만 남은 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유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롯데 관광개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이슈일 텐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허용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우리 국내에서 좀 관광 레저 기업 중에서 손에 꼽히는 롯데 관광개발을 지켜볼 모멘텀이 있다고 오늘 밀키트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뭐 복합 리조트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같은 부분을 소유를 하고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가 차트 설명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보면서 전문가님께서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23일 수요일장 현재 시장 출발한 지 5분 30초가량 지났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6% 내리면서 2,50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0.35% 정도 내림세입니다. 지수는 89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680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556억 원 정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수산물 관련주들 또 장 초반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가 23%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CJ 시푸드도 15% 두 자릿수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사조 오양, 동원수산 같은 종목들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맥신 관련주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좀 장 중에 계속해서 위아래로 큰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 일단은 대부분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휴비스가 대장주로 12%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9,500원 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나인테크, 아이크래프트, APS 같은 종목들이 6%대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도 좀 잠깐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맥신 같은 테마주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좀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신성 델타테크 11% 상승하면서 6만 원 선 위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소금 관련된 종목이죠.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인상가 오늘 장에서도 6% 추가로 상승하면서 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랩지노믹스가 16% 넘는 강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 내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회사인 제너코어 BS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초전도체, 맥신 혹은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는 전문가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실체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볼 텐데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지수 우선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오늘 밀키트 종목들은 어제 종가보다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한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한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창산업 먼저 가격 전략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3%가량 오르면서 13,2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한창산업 다크호스 라인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네, 한창산업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 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지금 뭐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그 오염수 관련된 섹터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수급들이 이탈을 할 수도 있는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장 초반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예, 장 시작한 지 거의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변동성이 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 범위는 오늘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짧게 혹은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뭐 짧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3,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3,0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아주 많이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다크호스 하단선과 상단선이 조금 수렴하는 구간인 12,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테마성 단순하게 일회성 테마만 바라보신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는 14,000원대 구간, 14,000원대 구간으로 잡되 혹은 이 종목을 나는 아주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좀 지속화되고 장기화가 되는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로 비중을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1차 뭐 14,000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대 구간까지는 한번 바라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종목 자체가 좀 변동성이 지금 강한 구간입니다. 뭐 모멘텀도 있고 지금 현재 시장에 뭐 이슈들도 뭐 테마성도 지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빠른 어느 정도 뭐 대응 또한 긍정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이 들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뭐 분할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 또한 좋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수산물 관련 그리고 오염수 관련된 테마들이 장 초반에 강하게 시세를 잡아주고 있는 만큼 아주 많은 추세의 이탈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테마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들의 종목들이 뭐 하방 흐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밀키트 종목 한창산업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13,2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좀 단기적으로 지켜보실 분들께서는 1차 목표가 14,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장 초반과 함께 강하게 한 8%까지도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문가님 알려주실 때 시가 대응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한 8% 정도 수익 단기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
이번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4,97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렇게 조금 내려올 때 오늘 시장에서 롯데관광개발 한번 담아봐도 좋을지 이것도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롯데관광개발도 제가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뭐 지금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들 유입 관련된 종목들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단발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이런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관광객들 유입 이슈가 나타나면서 지금 뭐 만 원 가량 주가가 만 원 가량에서부터 뭐 15,800원, 15,800원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이런 물량들이 나올 물량들은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물량들을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좋은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량들은 흔들고 일부 물량들은 던지고 받아낼 물량들은 받아내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롯데관광개발의 지금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오히려 눌릴 때 사는 게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5,200원부터 시작해 14,900원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 구간이 14,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향후 흐름이 부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4,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짧은 대응을 하시는 분들, 짧게 목표가를 바라보실 분들은 이전 고점 구간인 15,800원 구간 15,800원과 다크호스 1차 상단선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우리가 잡고 진행을 해보되 아주 많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관련된 산업들과 종목들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17,2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2차 목표가인 17,200원 구간까지는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14,000원대 구간의 추세 이탈 또한 우리가 뭐 염두를 해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수가 아주 많이 약세 흐름으로 가고 14,000원대 구간에 이탈을 하고 약세 전환으로 추세 이탈이 나타날 경우에 향후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뭐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는 어렵지만 13,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종목을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야 뭐 사실 담백하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 정량적인 수급에 대한 관점 또한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롯데관광개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키트 종목 롯데관광개발도 타점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좀 단기적으로는 지난주에 달성했었던 신고가 영역인 15,800원까지 지켜볼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4,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오마카세처럼 아침마다 전문가님 알려주시는 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다 편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는 전문가님 어디서 이 시장 내용 분석 들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더욱더 좀 친근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정리해 보시면서 내일의 투자 전략 새롭게 구성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상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고 오늘 아침에 중간 정권까지 짚어주셨던 DR텍 어제 장 초반에 12%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역시나 좀 그 위에서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DR텍 현재 오늘 장에서도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4,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전문가님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을까요? 네, 뭐 충분히 지켜봐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화면을 보게 되시면 뭐 DR텍 같은 종목들이야 지금 뭐 성장성의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일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 오늘 아침에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렸던 내용들도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까지 보셔도 좋다.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좀 무방하다.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들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짚고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전혀 위험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찌 보면 상승의 초기 파동에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DR텍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셨던 대로 이 종목 굉장히 길게 봐도 좋을 종목이고 지금 상승의 초기 파동에 진입을 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혹은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가격 전략 체크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맛있는 밀키트 종목도 아침마다 조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내일부터 시작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한창산업,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최근 중국의 단체 여행 허용으로 인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롯데관광개발을 오늘 밀키트 종목으로 선별해서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더욱더 탄탄한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박스경제TV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가 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외출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